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둥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크게 각뿔의 형태와 원뿔의 형태가 있는데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각뿔과 원뿔도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다 전개도를 이용하여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사각기둥에 대한 전개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밑면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요런 옆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밑면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10의 제곱해서 100이 될 거고요. 옆면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셔서 10 곱하기 13을 2로 나눠주니까 요만큼이 옆면의 넓이가 나올 건데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곱하기 4에서 260을 구하시고 밑넓이와 옆넓이를 각각 더해주시면 건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뿔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뿔의 건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원뿔에 대한 전개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원뿔에 대한 전개도는 부채꼴의 형태와 밑면은 원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밑면의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라는 공식 밑넓이 구해주시고 옆면의 넓이는 공식이 있는데요. 옆면의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L이라는 공식을 하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L인데 요 R이 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고요.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고 요 호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L이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니까 각각 구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러한 원뿔의 형태의 전개도를 그려서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면에 해당하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요 원뿔 입장에서는 모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필요한데 요 L을 못 구하니까 요 L이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서로 같다라는 공식에 대입하시면은 요 원에 해당하는 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할 거예요. 이제 6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68, 48파이를 2로 나눠주시면은 24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옆면의 넓이는 24파이가 될 거고요. 그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될 거니까 각각 더해주시면 33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뿔의 건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각뿔과 원뿔, 각뿔과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는 공식이 서로 똑같아요. 우리가 각기둥 그리고 원기둥, 우리가 기둥에 대한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밑넓이에다 높이를 그냥 곱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뿔에 대한 부피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간단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3으로만 나눠주면은 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넓이 88, 64, 88, 64 에다가 높이 9를 곱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거기에 3으로 나눠준다. 즉 3분의 1을 곱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3분의 1을 곱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3으로 나눈다는 소리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 뿔의 부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원뿔의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인데 밑넓이는 9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높이는 5가 될 거고요. 그죠? 그걸 3으로 나눠주시면은 원뿔의 부피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뿔에 대한 전개도를 펼치셔서 밑넓이, 옆넓이를 구하시고 건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건넓이는 밑넓이 플러스 옆넓이죠. 자, 우선은 전개도를 펼쳐 보시면은 요 밑면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밑면에 해당하는 요 원의 둘레가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될 거니까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는 6에다 2를 곱해서 이 파이를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호의 길이가 12파이가 될 거야. 맞죠? 12파이. 그리고 부채꼴에 해당하는 요 모선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1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밑넓이는 66에 36파이.
원의 넓이로 나올 것이고요. 36파이로 나올 것이고, 옆면의 넓이는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로 나올 건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은 반지름의 길이, 10 곱하기 L은 요 호의 길이 12파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랑 10이랑 약분돼서 5가 될 거고요. 5에다가 12 곱하니까 60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맞죠? 60파이. 따라서 얘랑 두 개 더해 주셔서 건널비는 96파이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 구하라고 했는데 전개도를 펼쳐보시면은 밑면은 정사각형 형태로 나올 거예요. 상상되시죠? 88, 64에다가 더해주셔야 돼요. 옆면의 넓이는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5니까 5, 8, 40을 2로 나눈 다음에 요게 4개 세트가 있어. 그럼 곱하기 4를 해줘야 돼. 4 해주면은 2, 4 약분되니까 2가 되고요. 5, 2, 10 곱하기 8이니까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4에다가 80, 즉 14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널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개도 그릴 때는 예쁘게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려주시고 양 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부채꼴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부채꼴 밑에 요 코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면은 요 원의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가 될 거야. 그리고 부채꼴의 요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의 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되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원의 넓이는 4의 제곱 16 파이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L. L은 요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랑 서로 같으니까 8파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2랑 8이랑 약분돼서 4가 될 거고 4에다 10을 곱하니까 4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0파이와 16파이를 더하셔서 56파이가 건널비가 나온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요. 자, 우선 밑넓이는 4, 5, 20. 20이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몇이에요? 6이죠. 두 개 곱해주면 몇이에요? 120인데 그거를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3으로 나눠주면 40이 되도록 하겠네요. 맞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다. 자, 자, 원뿔도 한번 해볼게요. 밑넓이는 원의 넓이 5, 5, 25파이 잡아주시고 높이는 10입니다. 그거 두 개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25파이 곱하기 12를 3으로 나눠주시면 3이랑 10이랑 약분돼서 4가 되고요. 4 곱하기 25는 100이 되니까 100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바로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6cm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밑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 5, 25 이렇게 잡아주시고 거기다가 옆면의 넓이 4개를 더해주셔야 되는데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5고요. 높이가 6이에요. 그러면은 5, 6, 30을 2로 나눈 다음에 빼먹지 말고 4세트입니다. 4개가 있어요. 곱하기 4. 약분 쳐주면은 2 곱하기 30 되면서 15가 되도록 하겠네요. 25에다가 15를 더하니까 최종 답이 4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핵심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해서 원뿔의 건널비와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은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뿔에 대한 전개도를 펼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 예쁘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밑면을 원의 형태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입니까? 9cm 되는 거 확인되시죠? 9cm 이렇게 어, 이렇게 아이씨 자 이렇게 9cm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요 모선의 길이가 15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자, 건널비 먼저 구할게요. 자, 요 원의 넓이는 9의 제곱파이니까 81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요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R 그리고 L은 구해야 됩니다. L은 요 호의 길이인데 요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서로 같다. 9의 제곱 18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18파이. 18파이.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8, 9.
약분시키면 9가 될 거고 9 곱하기 15. 15에다가 9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9, 5, 45. 9, 1은 9, 135가 되겠네요. 맞죠? 135파이. 따라서 135파이 플러스 81파이니까 135에다가 81을 더해주시면은 1의 자리는 6, 10의 자리는 1, 그리고 100의 자리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16파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원뿔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216파이. 네. 그리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중심각의 크기. 자, 요 각을 x라고 하고 요 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가 몇 파이였죠? 18파이였죠. 자, 그때 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러한 공식도 있지만 또 어떤 공식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전체 원의 넓이, 이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x만큼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15제곱 파이, 15제곱 파이가 될 건데 거기에 360도 분의 x만큼을 차지한다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공식에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r, r이 15, 그리고 l이 18 파이인데 이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x라는 중심각의 크기, 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선생님이 추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셔서 우리 x 구해주면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파이랑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을 이렇게 시킬게요. 파이 좌변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날리고요. 15제곱 곱하기 360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지 계산을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2분의 1이니까 이거 둘 다 분자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15 곱하기 18 올리시고, 좌변이랑 우변에 360을 곱해서 360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360 그리고 15제곱을 좌변이랑 우변에 나눠서 여기에 15제곱 15 곱하기 15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심각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x라는 각을 선생님이 멋있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5랑 15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해서 날리시고요. 그리고 2랑 18 약분시키면 이게 9가 되겠죠. 9고 3으로 약분되니까 3은 9, 3, 5, 1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360을 5로 나누면 몇입니까? 72도가 되겠죠. 360을 5로 나누면 72죠. 5, 7, 35, 10 떨어지니까 72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72에다가 3을 곱해서 최종 답을 75 곱하기 3, 3이 6, 216도. 네,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는 216도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각뿔의 부피 구해볼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97, 63 곱하기 8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얘랑 얘랑 약분되면은 21인가요? 63을 3으로 나눠주면은 21이죠. 21에다가 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1에다 8 곱해주면은 168이 되도록 하겠죠. 자, 원뿔의 부피 구할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밑넓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5, 25파이에다가 높이 9를 곱하고 그걸 3으로 약분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시키면은 3이 될 거고 25에다가 3 곱해주면은 25에다가 3을 곱하세요. 그럼 3, 5, 15, 3, 2, 6, 75가 되겠죠. 75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5파이. 단위는 항상 세제곱 센티미터 나온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읽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에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어디를 밑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높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좀 달라지는데 항상 90도로, 예를 들어 요 90도로 만나고 있죠. 90도로 만나는 얘를 그냥 높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높이는 항상 밑면에서 90도로 수직으로 뻗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66에 36을 2로 나눠주면은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죠? 밑면의 넓이는 18이 될 것이고요. 그때 높이를 6cm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18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에다가 6을 곱해주면 6, 8, 48, 6, 1은 6, 108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부피는 10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면체 모양의 그릇, 이러한 그릇에 물을 일단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여서 물을 흘려보냈다. 물을 흘려보냈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와 흘려보낸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요러한 삼각 기둥에 해당하는 부피가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도 어디를 높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얘를 선생님이 높이로 볼게요. 얘를 이 12cm를 높이로 보고 선생님이 빗금친 이 부분을 밑면의 형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90도로 이렇게 만날 거기 때문에 밑면에 해당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 요거 직각이죠.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여기가 90도로 만날 거니까 10 곱하기 5, 10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시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약분시켜주면은 25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높이를 12라고 잡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뿌리니까 이걸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약분되면은 4가 될 거고 4에다가 25를 곱해서 100이 되도록 하겠네요. 100세제곱센티미터가 남아있는 물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그러면 흘려보낸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전체 직면체에서 요 삼각뿔의 부피를 뺀 게 되겠죠. 요 직면체의 부피에서 삼각뿔의 부피를 빼준 게 흘려보낸 물의 부피가 될 거니까 우리는 직면체 부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면체의 밑넓이는 10 곱하기 12, 122 밑넓이가 될 것이고 거기다 높이 5를 곱해 주시면은 이게 직면체의 부피가 되도록 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은 120에다 5를 곱합니다. 그럼 120에다 5를 곱하면은 0 떨어지고 5, 6 이렇게 될 거니까 6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인 600에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 100을 뺀 게 결국에 흘려보낸 물의 부피가 되도록 하겠네요. 계산하시면 이 부분이 5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이 지금 가득 담겨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을 원기둥 모양 그릇에 부었다. 그때 물이 얼마만큼 차오르냐?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습니까? 요 원뿔에 해당하는 부피 물을 요 원기둥에 이렇게 다 부은 거야. 그때 높이가 어느 정도 차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차 올랐을 때의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차오를 건데 파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가득 찰 건데 차오른 물의 높이,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높이를 선생님이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은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니까 밑넓이는 6의 제곱 파이 66의 36 파이가 되겠죠.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12를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약분시키면은 4가 될 거예요. 그럼 4에다가 36 곱하기 4파이니까 36에다 4를 곱해주면 6, 4, 24, 4, 3, 12, 144 파이가 되겠네요. 144 파이. 이게 물의 부피인데 얘를 이제 담은 거예요. 여기다 담았을 때 높이가 얼마만큼 차오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차오른 높이를 x라고 잡았을 때 요 원기둥의 부피와 일치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원기둥의 부피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 구할 때 요 반지름의 길이도 4cm로 서로 일치할 거니까 4, 4, 16파이 밑넓이가 16파이가 될 것이고 높이를 뭐라고 잡아요? x라고 잡아요. 그리고 그거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럼 좌변이랑 우변에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을 좌변이랑 우변에 같이 곱해서 3으로 잡아주시고 좌변이랑 우변을 16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144가 16으로 나눠집니까? 나눠지죠. 16 곱하기 9가 96, 54, 14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제 9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3 해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27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의 부피가 9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출제자는 원뿔의 옆면만 가르쳐준 상태에서 그 부피가 96파이가 되도록 하는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높이입니다. 원뿔의 높이. 자, 그런데 출제자가 이 정도 힌트만 가르쳐줘도 이 원뿔에 해당하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밑면, 즉 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우선은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L, 2분의 1 곱하기 RL, 10 곱하기 L이라는 공식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전체 원의 넓이, 이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따라서 전체 원의 넓이는 10의 제곱 10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216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 L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이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를. 자, 계산해 주시면은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가 아니죠. 자, L을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10이 5가 되고요. 5랑 100이랑 약분을 시켜주면 얘가 뭐가 됩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20이랑 360이랑 약분시키면 얘가 18이 되고요. 216을 18로 나눠주면 뭡니까? 216을 18로 나눠주면 1, 18, 36, 12로 떨어지네요. 따라서 12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의 길이는 12파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의 길이를 구하잖아요. 호의 길이를 구하면은 요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가 x라고 잡았을 때 이 x 파이가 결국에 12파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6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요 부채 입체 도형인 원뿔을 실제로 그려보시고 원뿔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원뿔의 높이를 구할 수 있냐면 출제자가 원뿔의 부피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부피를 안 가르쳐 줬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야겠지만 지금 부피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원뿔에 해당하는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h라는 변수로 잡고 h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잖아요. 그죠? 그죠? 네, 반지름의 길이가 6cm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피가 96이라는 걸 통해서 요 h를 구할 건데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빼먹지 말고 나누기 3입니다. 밑넓이는 66에 36파이에다가 높이 h를 곱하고 그걸 뭐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부피 96파이가 돼야 돼요. 96파이.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높이 h를 구해주면 되니까 3이랑 36이랑 약분시키면 얘가 12파이가 될 것이고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주시면은 결국에 12 곱하기 h가 96이기 때문에 좌변이랑 우변을 12로 나눴을 때 12분의 96 약분시키면 8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뿔의 최종 높이는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풀어줬던 과정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지 직접 풀 수 있고 그래야지 밑에 확인 문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 요 직각삼각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L이라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입체도형이 나올까요? 네, 똑같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겠죠. 선생님 최대한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갈 거고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원뿔의 형태가 가운데 비게 될 거고요. 겉에 부분은 원기둥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이러한 형태의 입체 도형이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가운데는 뻥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원뿔의 형태가 뻥 뚫려 있는 상황에 입체 도형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을 때 건널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면의 넓이와
밑면의 넓이와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옆면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옆면이 첫 번째는 겉면, 옆면이 첫 번째는 겉의 면의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내부 안에는 옆면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옆면. 겉면이 아니라 속면이라고, 내부면이라고 얘기할게요. 속면이라고 얘기할까요? 속면. 겉의 면과 속에 있는 면을 각각 옆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선 옆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원뿔 형태의 옆면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러한 원뿔을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꼴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러한 부채꼴의 형태로 옆면에, 미안합니다. 속면이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겉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기둥. 요 원기둥의 겉면이기 때문에 원기둥 같은 경우에 전개도를 펼쳐보면은 이러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그림이 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 밑면은 요 밑에 이 원의 형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겉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면과 겉면과 속면을 각각 다 더해줘야 되는데, 우선 밑면은 요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파이가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옆면에 해당하는 겉면은 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옆면에 해당할 거고, 원기둥의 옆면에 해당하는 요 가로 그리고 세로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되는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로 표현이 되겠죠. 원의 둘레는 6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파이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4cm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6, 4, 24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속면에 해당하는 요 원뿔 형태의 옆면은 부채꼴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 부채꼴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뿔의 형태를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옆면이 부채꼴의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근데 원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요 원이 사실 요 윗면에 해당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3cm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5cm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는 몇 파이가 됩니까? 요 원의 둘레의 길이랑 서로 같을 거니까 6파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때 우리가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약분시켜 주면은 3파이, 맞죠? 3파이에다가 5를 곱하니까 15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면과 옆면을 더해주는데, 밑면은 요 밑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로 나올 것이고, 옆면은 옆에 해당하는 원기둥에 해당하는 옆면의 넓이로, 그리고 원뿔 내부에 속하는 속면의 넓이 각각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 3개를 더해 주셔서 최종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파이랑 24파이랑 더하면은 33파이가 될 것이고, 거기다 15파이를 더해 주기 때문에 최종 답이 48파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48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부피 같은 경우는요. 부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원기둥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까? 원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원기둥의 부피 구해볼게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9파이, 그죠? 밑넓이가 9파이, 그리고 높이가 4, 9파이 곱하기 4,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36파이. 원기둥의 부피는 36파이가 될 거고, 원뿔의 부피는 36파이에다가 다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원뿔이기 때문에 그럼 12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6파이에서 12파이를 빼주면은 24파이가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해당 입체 도형이 사각뿔, 커다란 사각뿔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사각뿔을 드러낸 형태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큰 원뿔에서 조그마한 원뿔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각각에 해당하는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거 눈을 좀 크게 뜨고 잘 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요거에 해당하는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 S라고 잡고요. 건널비 S는 우선은 밑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할 건데, 밑면이 하나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그리고 또 하나가 어,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이니까 12제곱 플러스 24제곱 이렇게 두 개 더해 주시면은 밑면의 넓이 더한 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면의 넓이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니 옆면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죠? 사다리꼴의 이 윗변의 길이가 10cm죠. 그리고 아랫변의 길이가 24니까 10 플러스 24, 그리고 사다리꼴의 높이가 요만큼을 찾아갈 건데, 높이가 찾아보니까 몇 cm입니까? 10cm네요. 높이가 10입니다. 그걸 2로 나눠주시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총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다가 4까지 곱해야 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아유, 이거 계산을 내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내가 해줄게요. 참. 12의 제곱 몇입니까? 144죠. 144. 그리고 24의 제곱은 24 곱하기 24 해주면은, 24 곱하기 24 해주면은 44, 16. 4, 2, 8, 96. 그리고 48. 576. 576으로 계산되네요. 얘가 576입니다. 576. 맞죠? 그리고 10 플러스 24 곱하기 10을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죠. 자, 계산하시면 약분되면서 이거 5가 됩니다. 그리고 10 플러스 24가 36이죠. 36 곱하기 5에다가 4를 곱하면 돼요. 근데 5 곱하기 4가 20이죠. 5 곱하기 4가 20. 20. 그러면은 이게 720이 되겠네요. 720.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4 플러스 576. 144 플러스 576 계산하시면은 끝자리 0으로 끝날 거고, 하나 올라가고 더해지면은 12가 되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은 720. 여기까지의 계산이 720이고요. 720 플러스 720이니까 720에다가 2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해주면은 1440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널비 S는 1440 이렇게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부피를 구해 볼 건데요. 부피를 구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사각기둥의 부피에서 조그만한 사각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큰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밑넓이는 24제곱. 24제곱에다가 높이가 몇이에요? 이만큼이 높이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16이니까 24제곱 곱하기 16을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큰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빼줘야 돼요. 조그만한 사각기둥의 부피를 빼줘야 되는데, 조그만한 사각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12제곱이 되겠네요. 12 곱하기 12. 자, 12제곱에다가 높이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작은 사각기둥의 높이가 되니까 곱하기 8 해주고, 마찬가지로 뿌리기 때문에 다시 3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24제곱을 선생님은 24 곱하기 24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분을 시켜주면은 3, 8, 24로 약분이 될 거니까 8 하나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12제곱을 12 곱하기 12로 바꾸신 다음에 3, 4, 1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되고, 자, 공통인수로 8이랑 8이 있으니까 8을 동시에 앞으로 끄집어내서 8 빼주고 24 곱하기 16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11을 4 곱하기 12 해주면은 4 곱하기 12는 48이죠. 48. 그리고 12 곱하기 16 12 24 곱하기 16 계산하시면은 6, 4, 24 6, 2, 12 144 24 384 384에서 48 빼도록 하겠습니다. 384 얘가 384였어요. 384에서 48. 384에서 48을 빼주시면은 끝자리 6으로 끝날 거고, 7에서 4를 빼주니까 336이 되나요? 네, 맞죠? 336에다가 8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336 곱하기 8 해주면은 336 곱하기 8, 68, 48, 83, 24, 288, 83, 24, 200, 2688. 네,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2688, 그리고 건널비는 144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건널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요 원의 넓이 플러스 요 원의 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선은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로 준 거예요? 3cm로 줬으니까 9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66에 36파이 되겠네요. 두 개 더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45파이. 45파이가 옆면의 넓이고 거기다 더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고 여기다 더할 건데 옆면의 넓이는 부채꼴의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을 건데 잘 보시면은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때 다 부채꼴을 이제 다 쓰면 안 되죠. 다 쓰면 안 되고 덜어내야 돼요. 요만큼을 이제 덜어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옆면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자, 그럼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조그만한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요 모서기의 길이 5cm, 5cm이기 때문에 얘도 5cm, 얘도 5cm 요만큼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겠죠.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자, 그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얘가 6cm니까 얘 6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만큼이 몇이 되겠습니까? 3cm가 되도록 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조그만한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선은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호의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요 호의 길이는 몇입니까? 요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1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되겠습니다. 6파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큰 부채꼴의 건널비는 2분의 1 곱하기 RL,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가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조그만한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R이 5죠. 그리고 L이 호의 길이 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10은 5가 될 거고요. 5에다가 11을 곱해주니까 60파이가 되겠네요. 60파이에서 빼주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6 해주면 3이죠. 여기까지가 3이고 3에다가 5를 곱하니까 15파이. 빼주면은 45파이가 되겠네요. 60파이에서 15파이 빼주면은 45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옆면의 넓이가 45파이가 나오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두 개 더해주시면 9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같은 경우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조그만한 원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데 큰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36파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36파이 곱하기 요만큼의 높이가 몇이죠? 4 플러스 4에서 8이죠.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줄 겁니다. 요 조그만한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9파이 그리고 높이가 4 그리고 그거를 다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밑넓이 곱하기 나누기 3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이랑 36이랑 약분시키면 얘가 12가 되겠죠. 12 곱하기 8이면 96파이 96파이에서 빼주겠습니다. 3, 3 약분시키면은 3파이, 3, 4, 12파이. 96파이에서 12파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84파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96파이에서 12파이를 빼주면 84파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봤는데 나머지 확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셔서 207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